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는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. 대신 이 사전투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부정선거 의혹의 시작이 이 사전투표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예, 사전투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앞서 선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었나요? 지난 22년 대선 때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그랬습니다.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한다면서 이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높은 사전투표율이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. 지금은 단 한 표도 소중한 초박빙 구도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사전투표 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데요. 이 부정선거 의혹은 여권 내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여론입니다.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의혹 대신에 사전투표 폐지로 방향을 튼 겁니다.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투표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. 그거는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여권은 이 사전투표 이슈로 뭉치고 있다는 거죠. 네, 앞서 유호정 기자가 다뤘지만 현재 본투표는 하루뿐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하루뿐인 본투표를 이틀 정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야권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이 사전투표보다는 민생, 그것도 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민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. 예, 이 대표가 민생에 치중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이 실용주의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%대 후반 그리고 이 30%대 초반으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대표의 우클릭이 이 중도층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이 답보 상태에 빠진 모습인데요. 이런 낮은 지지율이 이 비명계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이 실용 노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들 선거에 효과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조기 대선이 결론이 안 났는데 이준석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어요. 요즘은 행보가 어때요? 이준석 의원의 생일이 다음 달 31일입니다.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이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. 범여권 잡령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이 탄핵 정국에 여권이 현재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의 몸값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예, 그러면 이 의원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준석 의원은 일단 단일화는 없다,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. 예.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. 가다가 만약 기름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. 예. 하지만 오세훈 시장 등 여권 잠룡과 연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.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MBN에 이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하면 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이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야 하는 형국인데요.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20, 30대 남성 지지층이 확고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서정표 기자였습니다.